어제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는데 24시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오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오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도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구 본장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이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그 내란죄도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게 이제 쟁점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은 그전에 검찰이 청구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구속영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내란죄가 검찰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데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체포영장을 실행을 하러 갈 것인가? 한남동 간주로 그 문제입니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하나는 실제로 체포를 시도는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를 할 것이다. 이거 압박용이죠. 영장은 발부를 받았으니까 이 압박용으로 네. 다시 한번 4차 소환을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실행을 할 것이라는 게 있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또 경호처와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또 행동을 할 것이고 또 지금 한남동 근처에는 또 지지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게 또 충돌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수처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소환을 통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체포를 하기 위해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지금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제3의 장소에서 혹여나 이제 조사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경호처가 이제 강력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물밑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의 모종의 이제 제3의 장소 조사 가능성도 논의를 좀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일단 영장 발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지 그 양측이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 못하는데 그걸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발견했다고 해서 관련 범죄를 과연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였는데. 그쪽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어쨌든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대한 관련 범죄를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도 또 하나 있는 거죠. 소환 조사 내지 수사의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한 부분이고 다만 영장 집행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관저는 군사보호시설로 2022년도 10월 달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수방사에 55 경비단이 경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는 거예요. 허가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해요. 허가를 하면 어디로부터의 허가를 말씀하세요? 허가는 이제 국방부 장관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막는 것은 본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입니다. 또한 이제 공조본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 발부된 영장을 갖고 체포를 해서 수색하는 것도 정당한 그렇죠. 직무집행. 양측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양측 그 어디에도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윤곽근 변호사 등이 선임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 라인업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 방법 시기에 관련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리고 발부까지 됐습니다. 지금 공조본이 이걸 바로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공수처장의 발언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의 어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뭐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발부할까? 발부가 됐습니다. 30시간이 넘도록 숙고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고, 그렇다면 언제 실행에 옮길까?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면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을까? 과연 어떻게 할까? 막아설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까? 혹시 불응하진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발부가 됐고요. 이제 실행하면 아마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실행은 언제쯤 할 걸로 보이십니까? 즉각해야 된다고 즉각 봅니다. 할 걸로 보이십니까? 예. 공수처가 그동안 3번이나 참지 않았습니까? 소환 조사의 요구를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또 뭐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계속해서 입장의 논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포함해서 나는 합법적으로 통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이게 다른 방안으로서의 소환 조사나 아니면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명백하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다. 네. 그런 면에서 즉각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자체가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 체포영장조차도 간보기로 뭐 신청한 거냐라는 비판을 당연히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네. 분명히 이런 체포영장이 떨어졌을 때 집행하는 모습을 공조번이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경호처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위법한 상황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경호처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호하는 당사자분들도 물론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뭔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할 수는 있지만 네. 당사자인 당사자의 젊은 그런 세대들이 마치 국회에서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처럼 경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조본에 그 수사관들이 왔을 때, 집행하러 왔을 때 경호원들은 고민할 것이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저하게 거죠. 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과 지금 체포영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압수수색을 뭔가 협조하지 않는 거는 공무상 아니면은 군사법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법정의가 구현되면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 경호처도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 방해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오늘의 정말 시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윤 변호사님, 오늘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역시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제 그 청구 부분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할 줄 알았는데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점이 또 눈길을 끌었거든요. 서부지법에 왜 청구를 한 겁니까? 공수처는 이제 주거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례적인 건 맞아요. 예. 물론 관할은 있습니다. 관할이 이제 보충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 법에 보면 사실은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첩할 때도 중앙지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건도 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다만 형소법에 따른 그 보충적으로 관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주거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한 사정이 아마 영장 발부의 난이도를 고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서부지방법원에 계신 영장 전담 판사께서 뭐 더 쉽게 영장 발부를 예측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담당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볼 여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몇 분 해봤기 때문에 이쪽도 아마 시험적으로 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예외적이다. 공수처가 거의 모두 중앙지방법원에 또는 지방검찰청 법원에 영장을 네. 청구했지 서부지방법원에 한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나 용산이라는 관저 소재지 또는 대통령실 소재지가 용산이라는 곳에
관할은 서부지방법원이 맞습니다만은 맞습니까? 그거 하나로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비상계엄 관련한 인물들 가운데 주거지를 기준으로 영장이 청구된 처음이에요. 경우는 처음인 거죠. 대부분 다 문상호 그 정부사령관은 이제 군사법원 했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지방법원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례적이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신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돼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 이 시점까지 온 부분은 이제 국민께 상당히 안 좋게 보이죠. 그러나 피의자의 권리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체포라는 것은 구속을 위한 체포가 아니고 조사를 위한 체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할 부분의 공간이 넓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경호처에서 막아선다고 해서 바로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은 형소법의 근거 규정이 있지만 저렇게 체포를 위해서 들어갈 때 해당 관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출입 승인 여부는 또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이 승인하지 않는 한 그걸 막아서는 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에요. 물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안의 중대성과 그리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꼽습니다. 근데 이제 도주 우려는 우리가 지금 일단 배제를 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발부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근데 통상 이제 저희가 영장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구속영장의 경우는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의 경우는 정당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댔는데 그 부분이 수사권이 없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간접적인 평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어쨌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마 조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영장 집행은 유효기간이 물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내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집행하지는 않아요. 통상은 이제 이렇게 조율해서 영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경우도 있고 통상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그런 형식은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받는 경우에는 보통 소재가 안 보일 때예요. 네. 근데 이 부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한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 집행의 목적은 조사기 때문에 그 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갖고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